수학하 집합 부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 집합과 원소라는 구분이 나오는데 집합은 분명한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지 않고 누가 봐도 딱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원소는 이 집합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잘생긴 연예인의 모임. 차은우 잘생겼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차은우는 너무 절대적인 예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어떤 사람 눈에는 잘생긴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잘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 어떤 사람은 뭐 170은 돼야 키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171은 돼야 키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65도 키가 크다. 이게 너무 다 애매하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집합이 아닙니다. 6의 약수의 모임. 그러면은 1, 2, 3, 6. 그쵸?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1, 2, 3, 6. 누구한테 물어도 이렇게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경우 요것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보다 큰 정수의 모임. 그러면 1보다 커야 되니까 2, 3, 4, 5, 6 땡땡땡땡땡 무수히 많이 가겠죠? 무수히 많이 가긴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다 2, 3, 4, 5, 6 땡땡땡땡 뭐 7, 8, 9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개념을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기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집합 A에 대한 원소들, 집합 A에는 누가 속해 있는지 보여줄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 반쪽 모양으로 생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괄호가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이 중괄호 안에 이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원소는 경우에 따라서 뭐 많을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집합 B에 대한 원소가 뭐 A, B, C다. 그러면은 중괄호 열어주고 A, B, C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원소와 원소 사이들은 이제 컴마로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원소 스몰 a가 집합 라지 a에 속해 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 엘리먼트 여기 삼지창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라지 a에 속해 있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일 때 이 삼지창을 사용합니다.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집합과 원소의 관계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A라는 집합을 보면 스몰 a는 있지만 스몰 b는 없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B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할 때는 이렇게 짝대기 탁 그으면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기호들을 사용한다는 걸 익혀두시면 되고 자, 다음 개념에서는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된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된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소 나열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소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합에 1, 2, 3, 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A는 중괄호 열고 1, 2, 3, 6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내 스타일.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x 바 x는 6의 약수 이러면은 6의 약수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죠.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집합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1, 2, 3, 6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할 때에는 항상 요런 국룰처럼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조건문처럼 이 집합의 원소인 x에 대해서 이 x는 어떤 x이냐, x는 뭐시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양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개념으로는 유한집합, 무한집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아까 개념 1번에서 우리가 맛배기로 봤었는데 이 집합이라는 거는 원소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집합 맞고요. 개수가 정해 있을 때는 유한집합,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 무수히 많을 때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을 때, 그쵸? 무한대로 나아갈 때가 무한집합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유한집합 중에서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도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집합이 됩니다. 없는 것도 답이에요. 아니오도 답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얘의 기호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공집합의 기호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착각 유발하는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합은 중괄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중괄호. 근데 중괄호를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집합 기호를 할 때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한 세트, 요 세트 한 세트만 집합을 표시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집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앞에, 뒤에 이 중괄호만 집합을 의미하는 중괄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해괴하게 생긴 애가 원소인 거예요. 이거 원소 하나, 그리고 2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 중괄호나 대괄호 같은 모양도 이 원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온 거 요 한 세트만 집합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있는 중괄호는 원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요것도 요 얘기 나온 김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합의 개수도 많이 물어보는데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n 가로 열고 집합 a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집합을 넣어주면 됩니다. 뭐 다른 집합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n 뭐 가로 열고 중가로 1 이것도 집합이잖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 하나죠. 그러면은 이거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요 괄호 안에 든 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라 라는 기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볼게요. n하고 여기 뭐가 들어있죠? 공집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개수는 0이다. 없다. 근데 쌤이 아까 얘기해줬죠? n하고 가로 했는데 이거는 뭐야? 중괄호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네? 이러면 얘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생긴 요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따라서 얘가 하나 있으니까 개수는 한 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았고, 다음에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